怖いですよ。 맞다 맞다. 머릿속에서는 막 맴돌고 입에서는 막 버벅이고 애니 속 일본어랑 진짜 회화는 좀 다르구나. 그 결과는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N3를 딱 N3 문제집을 펼쳤는데 제 일본어 실력이 느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일본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일본어 회화를 이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빈니입니다. 몇 달 전 일본 여행에서 제가 일본어로 현지인과 대화하는 거를 보시고 冬は何回目ですか？ゆい初めてです。大学の卒業してヒーリング旅行ですね。また日本においで。毎年おいで毎年。 어떻게 공부했냐는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 일본에서 현지인과 대화할 수 있게 된 회화 공부 과정과 JLPT N3까지 취득하게 된 공부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일본어 수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본 모습과 좀 기대하셨던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제 일본어는 딱 노멀한 평균 수준입니다. 공부하셨다면 충분히 저만큼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기본적인 여행 일상 회화 정도 가능한 수준이고요. 회화는 여행에 가서 뭔가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그걸 말로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今は忘れ物はないんですよね。20分ぐらい後でもう一度電話。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그리고 대학교 때 교양으로 일본어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JLPT N3를 취득을 하였습니다. 정말 평범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만의 방법을 공유하고 여러분들과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일본어 시작은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애니메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일본 애니를 접하게 돼서 자막이 있는 일본 애니를 막 보면서 그 대사를 따라하고 성우를 흉내내고 하는 재미로 애니를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애니메이션의 오프닝과 엔딩 이런 것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고 점점 J-팝에 빠져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J-팝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진 않았지만 저 혼자서 막 숨은 명곡을 찾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재미있는 거를 계속 깊이 있게 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고 즐겼던 일본어였는데 제가 처음으로 오사카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패스 수령을 하러 가야 됐었는데 그거를 어디서 하는지 물어보는 것조차 제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막 맴돌고 입에서는 막 버벅이고 이러니까 되게 많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애니 속 일본어랑 진짜 회화는 좀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뭔가 회화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 일본어 3개월을 끊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한 번 할 때 20분씩 수업을 3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는 매우 만족스러웠고요. 선생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목소리에 막 집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질문도 잘 이해를 못하고 버벅임도 조금 있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조금 더 틀리더라도 자연스럽고 연결성 있게 문장을 내뱉는 거에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감도 많이 붙었습니다. 현지인 음성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용기 있게 틀리더라도 말을 내뱉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회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화 일본어를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게 워홀을 가지 않는 이상 저의 환경이 한국어 사용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언어를 빠르게 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 환경을 조금이나마 바꿔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 일본어는 정말 강추드리고요. 대부분 거의 모든 전화 일본어 사이트에서 레벨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본인의 실력이 궁금하거나 검증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레벨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3, 4군데 정도 레벨 테스트를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살짝 처참한 제 일본어 실력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머쓱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라는 언어 교환 어플이 있는데 그거는 잠깐 했었는데 현지인과 언어 교환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장점이었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스몰 토크를 오래 하는 게 제 취향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항상 다른 사람이더라도 취미, 좋아하는 음식, 한국에 대한 이야기, 일본에 대한 이야기, 뭐 나이, 지역 이런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다 똑같은 대화만 상대만 바꿔가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 일본어 실력이 느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스몰 토크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그런 인싸 분들은 마음이라는 어플도 추천드릴게요. 저는 그 전에는 비슷한 어플 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와 인스타 친구까지 맺고 그리고 실제로 2번이나 더 만나서 아직도 연을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다양한 어플이나 사이트를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JLPT N3를 도전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뭐 애니, J-POP, 여행 이렇게 일본어에 관심이 막 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자격증까지 따서 스펙을 하나 늘리는 건 어떨까 싶어서 N3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 노베이스는 아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대학교 때 교양과 제2외국어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카나 정도는 알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N5부터 N1까지 있어요. M5가 제일 쉬운 건데 M5는 너무 쉬워서 비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N3로 바로 가도 된다고 해서 딱 N3 문제집을 펼쳤는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읽을 게 왜 이렇게 많지? 라는 느낌이 팍 다 와닿았고요. 우선 맨날 한 줄, 2줄짜리 문장만 보다가 장문 10줄이 넘어가는 일본어 문장을 보니까 순간 어지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2, 3주 정도의 기간을 잡고 M5 문제집을 하나 사서 그거를 다 완독했습니다. 그 뒤에 뭐 모의고사 같은 거 2회분 정도 들어있어요. 그 2개를 셀프 JLPT 시험으로 봤었습니다. 결과가 괜찮았을 때 이 정도면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신감을 얻고 그냥 셀프로 N5를 치고 N3로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게 N3를 바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단어랑 장문의 문장을 읽는 게 쉽지 않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저처럼 M5부터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JLPT를 딱 봤는데 조금 겁을 먹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M5랑 M4 정도는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노베이스인 분들도 충분히 공부하시면 가능한 부분이라서 수험비를 아끼는 개념에서 M5, M4 정도는 그냥 혼자 독학으로 한번 해보시고 N3를 시험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N3 공부 루틴을 알려드릴 건데요. 공부 기간은 3개월 정도 했고요. 공부했던 책은 JLPT 한 권에 끝내기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N3 책을 제가 버렸는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만 깔끔하게 완독을 해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를 펼쳤을 때 이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살짝 빳빳한 맨들맨들한 재질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맨들맨들한 재질을 선호하지 않아서 종이로 되어 있는 걸로 항상 보고 골랐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보시면 후리가나라고 한자 위에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써있는 히라가나가 있는데 이게 한자 위에 적혀져 있는 문제집도 있고 그 옆에 적혀져 있는 문제집도 있어요. 근데 저는 위에 적혀져 있어야 공부가 더 잘 되고 한눈에 그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꼼꼼히 살펴서 문제집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순서는 단어나 문법, 한자는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를 했고요. 청해 같은 경우에는 시험 2주 전에 바짝 공부를 했습니다. JLPT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한자가 너무 어렵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 한자는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한자를 수기로 쓰는 일은 많이 없겠지만 그 단어를 보고 한자를 하나만 알아도 단어를 유추해낼 수 있는 실력이 생기거든요. 저는 한자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모르는 한자가 나왔을 때 그 한자를 네이버 한자 사전에 검색을 해서 한국어로 이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그거를 그 한자 위에 항상 적어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조사하다인데 하나만 알아도 뭔가 연결이 되면서 단어를 유추하고
한자도 더 빨리 외우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다가 지칠 때 진짜 제 삶에 정말 큰 에너지인 J-POP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J-POP 부르는 거를 엄청 좋아해서 J-POP 발음이 들어가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봐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채널은 한본양이라는 채널인데 이 채널이 가사 발음도 잘 적혀져 있고 뜻도 잘 적혀져 있어서 노래를 즐기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 채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본양 앱이라는 것도 있는데 노래 가사에 들어가 있는 단어나 문법 같은 것도 어플을 통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도 부르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로 즐기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되실 만한 저의 공부 방법을 공유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휴대폰 언어 설정을 일본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히라가나는 그나마 자주 봐서 잘 익숙해지는데 가타카나는 유독 저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언어 설정을 바꿨더니 가타카나도 많이 나오고 그거에 많이 노출이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가타카나 공부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안내 팝업 같은 메시지도 그런 표현들에 익숙해지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단점은 뭘 할 때마다 제 손가락이 길을 잃는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애니메이션을 볼 때 의식적으로 자막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귀로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나 가족이나 같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화면을 보지 않고 음성만 듣고 방금 저 캐릭터가 뭐라고 했는지 친구에게 말해주는 그런 맞추기 놀이 같은 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랑 어순이 같아서 모르는 단어를 들어도 자막을 바로 본 다음에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J-POP으로 문법 공부하기인데요. 평소 J-POP을 들으시는 저와 같은 분들이시라면 J-POP을 좀 더 신경 써서 들으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를 하면 좋을까? 제일 유명한 요네즈 켄시의 레몬을 예로 들어볼게요. 유멘 알아봐 도레호도 요가다 되죠. 요거를 봤을 때 나니나니 나라바 나니나니 호도 이런 식으로 문법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J-POP 가사가 귀에 익으면 다른 대사나 또 다른 노래에서 비슷한 표현이 들려오면 딱 그 기억을 떠올려서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했었지 하면서 문법을 빠르게 익힐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다시 일본에 갔을 때는 예전이랑은 완전 다른 경험이었어요. 말이 통하고 대화가 이어지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이런 경험들이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ニュージーンズのメンバーがコンサートでこの曲を歌って日本語発音って大丈夫ですか？大丈夫。あ、大丈夫ですか？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다 보니까 더 잘하고 싶은 욕심도 나더라고요. 저는 12월에 JLPT N2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공부 방법이나 뭐 J-POP 일본어 관련해서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 공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일본어 회화를 이제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정과 꾸준함만 있다면 기본적으로 일본에 여행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할 수 있는 정도는 무조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